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비롯해서 올해 참가 기업 상당수가 메타버스를 새로운 사업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미국 라스베가스에 나가 있는 신용훈 기자의 리포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Like Hyundai think the possibility of the metaverse in infinite. The metaverse will expand the world we live in. From a technology perspective, combining our robotics with the metaverse will have a huge impact. We don't limit our challenges. We challenge our limits.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서 현대차는 메타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메타 모빌리티는 로봇과 결합된 개인형 이동 수단을 타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든다는 개념입니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지금의 핸드폰처럼 미래에 로봇과 메타버스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겠다는 현대차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퀄컴 역시 증강현실 글라스 탑재 칩 개발 계획을 밝히며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메타버스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CES에 총수와 계열사 대표 등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한글과 컴퓨터 그룹은 메타버스 기반의 회의 플랫폼인 XR 판도라를 공개합니다. 아바타로 원격 교육이나 컨퍼런스 등을 열고 문서 자료를 공유하며 원격 근무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업무와 교육 분야에 새로운 영역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SK텔레콤은 130명이 동시에 참여 가능한 대형 메타버스 플랫폼 e프렌드를 앞세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확대되면 이동 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대면 업무에서 발생하는 낭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홀로그램을 이용한 전자 광고판과 VR 컨텐츠와 연동해 쓰는 감각조끼도 등장하는 등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인간 모두를 염두에 둔 혁신. CES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제시한 비전은 미래 기술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전시회가 시작됩니다. 올해 CES에서는 어떤 첨단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을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에서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메타버스. 작년에는 새로운 개념과 테마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산업의 비전과 성과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산업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사실 작년에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전부터 있던 개념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최근에 새롭게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메타버스 활성화의 기술적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주인공이 AR, VR 기기를 통해 가상 공간에 진입하고 해당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메타버스의 미래형 모습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이처럼 실감나고 유기적인 경험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예. 이 현실과 가상 공간을 연동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이 기초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이 클라우드의 성장과 5G의 도입으로 보다 유기적인 컨텐츠 개발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뭐 시장이 확대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얼마나 진입을 해 있나요? 네, 이 국내에도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아무래도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 네이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네이버는 지난 2018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세계 20개국에 이용자 2억 5천만 명을 보유한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자회사 네이버 랩스를 통해
통해 현실 세계 모습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표하기도 했죠. 예. 이 SK텔레콤도 이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이 메타버스의 뒤를 잇는 모습입니다. 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 간 전략적 투자와 협업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넷마블 FNC와 협업을 통해 가상 아이돌 개발에 나섰고, 이 게임 업체 펄어비스는 디지털 아바타 제작 업체인 하이퍼리얼에 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뭐 엔터나 플랫폼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사업군에서 메타버스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장만 봤을 때도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메타버스 시장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이 메타버스 시장은 지난해 약 176조 원에서 2025년 1,835조 원 규모로 약 942%가량의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인프라와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로 구분되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들이 모두 성장 산업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더군다나 최근 블록체인 기반 NFT가 이 메타버스 안에 도입되면서 이 자체 경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메타버스 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실 아직 한국이 IT 강국이기는 하지만 예. 메타버스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이고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제페토를 제외하면 유저층을 넓게 확보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뭐 제페토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사실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데는 아직 좀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 플랫폼과 비교하면 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이 제페토가 아직까지 해외 플랫폼에 비해 메타버스 내 기능이 제한되어 있고 이 공간 위주의 컨텐츠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생활 활용도가 좀 낮다는 지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해외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우 월간 이용자 수와 가입자 수가 좀 비슷한 수준인데 예. 이 국내 플랫폼의 월간 이용자 수는 이 가입자 수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특히 인프라와 디바이스 측면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시장의 경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전체 점유율 32%와 20%를 차지하고 그 외 대부분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디바이스의 경우에도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R, VR 기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메타의 경우 자사 VR 기기가 가상현실 하드웨어의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전자기기 완성품 업체는 3, 4년 전 관련 사업을 거의 접다시피 하면서 이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 다만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또 디바이스 등의 고용량 반도체 탑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과 부품 기업의 성장세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참 그리고 이제 작년이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또 메타버스 산업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그 기술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에서 오큘러스 그리고 애플이 VR 기기를 출시한다 이런 소식들도 많이 들리는데 확실히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 사이클의 차기 주자가 하드웨어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메타버스 콘텐츠가 진화함에 따라서 이 PC와 스마트폰을 넘어선 이 매개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디바이스들의 수요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디바이스 선점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기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동시에 개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이 기기를 통해서 애플 생태계를 확장한 방식도 이와 유사하죠. 확실히 빅테크 기업들이 뭐 플랫폼과 장비, 거기에 유저까지 확보를 한다면 차기 메타버스 먹거리 생태계도 이미 사슬이 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업들이 좀 빠르게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기존 체제랑 충돌을 빚고 있는 대표적으로 게임 업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게임법인데요. 예. 이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NFT와 돈 버는 게임
게임, 즉 픽2E를 무기로 파일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에 국내에선 이 픽2E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예. 이 게임 내 재화를 현금이나 코인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이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 게임 업체들이 서버 운영 자체를 해외에 구축하는 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벌써. 네,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 이 전문가들이 메타버스를 기존 법이 아닌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관련 내용은 김상균 강원대학교 교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제도권에서 현재 가장 크게 빠르게 걸려있는 문제는 게임하고 법적인 정리죠. 기존에 있던 어떤 관련된 법에 붙여가지고 그냥 편성을 시킬 건지 아니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기존 법에 붙이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새로운 접근 방식인데 게임 관련된 법에 붙이게 되면은 아마 산업 발전이 엄청나게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샌드박스 규제처럼 당분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규제를 들어가든가 아니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빨리 정부에서 만들어주든가 하지 않으면 산업은 발전하는데 오히려 뒤에서 제도가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는 만큼 신산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과 더불어서 사실 차기 먹거리 주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관련 논의가 좀 빠르게 지속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와 내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